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을 살펴보시면 미국만큼 그렇게 낙폭이 강하진 않아요. 미국은 S&P가 2.5%, 나스닥이 3.2% 빠졌는데 오늘 아시아에 2% 넘게 빠진 데 없죠. 일본이 좀 많이 빠지긴 했고 대만이 좀 많이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패닉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들 대박을 기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대박은 없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박이 없는 데에는 이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서야 좀 반등을 끝내고 이제 반등이 멈춰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단계라는 거죠. 아직 완전히 세계 증시의 흐름이 아래쪽으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서야 그래도 조금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했나? 그 정도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어젯밤 하락이 그거죠. 어젯밤 보시면 유럽도 많이 급락했어요. 유럽도 전반적으로 2% 3%대 급락했죠. 쫙 보시면요. 어제요. 그러니까 어제서야 조금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선, 제가 급락해봐야 박스권 하단을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깝깝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 갑갑했죠, 그죠? 이런 모습들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일들은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 있었고, CPI 발표됐고, 유로존 물가지표 발표됐고, 아니 참, 그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 끝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 나왔으니까 그 이벤트들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의 만기가 끝났으니까요. 그죠? 미국의 만기가 끝나서 이제 그 미국 증시의 어떤 보호막 이런 게 좀 사라진 셈이죠. 이젠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만기 이런 게 끝나가지고 더군다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게 다음 주면 완전히 이제 영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뭔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깔끔히 다 털어내고 새로운 기분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뭔가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급락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분위기 좋은데 솔직히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 신뢰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상승 출발 예정이긴 한데 어제 폭락세가 워낙 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연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도 현재 거의 보합 부근이니까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오늘 밤에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를 보면은 될 것 같고 오늘 밤에도 이슈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발표됐던 영국 코어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에 소매 판매들은 조금씩 다 예상치를 밑돌았네요. 그죠?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오늘 밤 유로존 PMI 이런 것들 발표되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리아 CPI도 발표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건 것 같습니다. 유로존 CPI, 여기 코어 CPI하고 CPI 발표되는데 요거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FOMC 회의도 끝났고 22 통화정책 회의도 끝난 와중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 거라 그다지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주는 그래서 정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주가 거의 이제 끝났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일이 없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많이 써 있긴 한데요. 특별히 볼 거 없고, 이거 이번 주인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볼 거 없고요. 굳이 볼 게 있다면 이제 금요일 날이 좀 중요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12월 23일. 이때 보시면은 이제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요게 이제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참고하는 그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좀 주목해야 된다. 요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다음 주에 이벤트도 없어요. 그죠?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이 조용한 움직임들 요런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으려나 어떻게 움직이려나 하여튼 좀 지켜보자고요. 특별한 이벤트는 이제 없습니다. 그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을 해석하는 주간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만기 끝나고 나서 빅스가 살아날 수 있나 이런 여부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미국 증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박스권 하단 자리 지지력 테스트, S&P가 3,900 이런 거 붕괴시킬 거냐, 나스닥이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이런 거 붕괴시킬 거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여부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저런 거 관점으로 시장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뭐 한국이나 다른 것들 보기 전에 참 그 아침에 하려다가 좀 시간 관계상 못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좀 보고 갈까 합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상저하고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상저하고.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이게 좀 눈에 좀 많이 좀 익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일단 다들 뭐 연준에서도 경제 전망치를 안 좋게 했고 다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일단 시장 사람들이 분위기를 안 좋게 보는구나. 또 그리고 증시도 분위기가 좀 거의 아래쪽으로 꺾일라 그러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상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상저. 이 어떤 이런 영향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계속 안 좋지 않겠느냐 싶긴 한데요. 근데 이 역발상도 슬슬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이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지금 하락한 지 벌써 1년 거의 미국 증시가 1년 꽉 채워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내년도 계속해서 뭐 2년 연속으로 계속 풀로 꽉 채워서 내년 겨울까지 하락한다. 솔직히 그런 거는 약간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락은 전반적으로 빠르고 변동성이 크고 그런 특징이 있죠. 상승은 느리고 변동성 작고. 이런 어떤 하락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좀 굉장히 어지러운 시간 보내고 내년 상반기에 주식 잘 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근데 연말에 보면은 뭐 상승 마감을 하지 않겠냐. 내년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증권사들의 전망을 뒤통수를 다 후려치고 내년에 생각보다 증시의 성적표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역발상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뭐 내년은 그렇지 않겠냐라고 그냥 막연하게 한번 이런 사람들의 이 데이터를 역발상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려 봤고요. 또 하나 뭐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었던 자료가 있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요겁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와 좀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거긴 한데요. 여기 위에 지금 가려 있는 부분이 뭐라 써 있냐면은 Wall Street US Inflation Forecasts always return to 2%라 돼 있죠. 월가의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은 언제나 2%였다.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의 예측치나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를 이 데이터가 지금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는 검은색 실선이 실제적인 미국 인플레이션 값이고요. 여기 있는 이 짜잘짜잘한 선들은 뭐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증권사들의 전망치다. 근데 보면 전부 다 2% 간대요. 여기에 2%인데요. 전부 다 2%에 수렴할 거래요. 증권사들 전망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높으면은 떨어진다에다 베팅하고 떨어지면 올라간다에다 베팅하고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증권사들 여기가 피크다 이러면서 꺾인다 하고 여기다 피크다 이러면서 꺾인다 그러고 피크다 매 순간이 피크래요. 매 순간이 피크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몇 번을 주장했는데 이제서야 좀 피크다운 신호가 좀 나타나긴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망치들을 보면서 이 역발상을 좀 한번 해볼 때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내년 연초 정도에는 연초도 아니고 어쨌든 언제가 될지 저도 명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 생각엔 이렇게 역발상 이 사람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역발상을 적용할 때가 한 번쯤 오지 않겠느냐. 증시의 비관론이 아주 팽배해지면 그때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후려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번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해봤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더 천연가스 오래간만에 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는 일단 아래쪽으로 뭐 거의 아래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예요. 보시다시피 이게 특정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으로 봐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애플과 비스무리하게 박스권이라는 게 뭡니까? 위에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위에 터치 못했죠. 그냥 박스 중간에서 딱 멈췄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래 찍고 나서 재반등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아래로 간다. 앞으로 이거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계속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째 운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천연가스가 뭐 7달러 부근까지 한 번 튀어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애플하고 비스무리하죠, 그죠? 애플이 그 150달러 어딘가를 잘 못 넘어가는 것처럼 이번에 보시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7.7, 뭐 8 이 부근에서 고점이 나왔다가 이번에 7대로 지금 고점이 낮아진 거죠. 이거 힘이 급속히 빠지고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나 국제유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데, 제 생각에 이제 전쟁 이슈 이런 거는 얼추 다 끝나가는 것 같고 시장의 반영은 얼추 된 것 같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서 천연가스나 뭐 유가 이런 거는 좀 하락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유가는 이미 하락 추세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아직 전환됐다고 하긴 좀 뭐하고요.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박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천연가스를 보면서도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인플레가 진짜 심각하고 인플레가 한참 막 위로 그 치솟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막 인플레가 치솟는 거 보면서 증시가 막 빠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재밌게도 이 천연가스 시세와 이 증시와 달러가 상당히 강하게 연동되었던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삼각관계, 그런 연동이 많이 깨졌죠. 지금은 천연가스 따로 놀고 지금은 증시 따로 놀고 이런 모습인데요. 하여튼 예전에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천연가스가 막 올라가면은 이제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국이 돼가지고 달러가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러도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달러 강세에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막 빠지는 그런 묘한 삼각관계, 이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천연가스와 달러와 주식시장이 신기하게 이렇게 삼각관계가 연동이 되는 그런 때가 한참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깨졌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 글쎄요, 앞으로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증시와의 연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랬다. 근데 지금 이 흐름이 확실히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약간 좀 바뀌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을 볼 수도 있다라는 점, 하나의 관점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시장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야, 천연가스와의 연관성도 깨졌고, 이제는 뭐 인플레 이런 것도 좀 써먹은 재료인 것 같고, 경기 침체는 아직 좀 막연한 우려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FOMC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어떤 방향 전환, 다른 재료를 등장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다. 아직 우리는 뭐 시장에 어떤 재료를 갖고 나올지, 어떤 얼굴로 다음에 나타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냄새만 솔솔 난다. 아직 확실한 물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세계 상황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천연가스 이야기는 약간 뭐 재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시장이 그 삼각관계로 움직이던 때가 있었는데 삼각관계가 깨졌네 어느 순간, 뭐 요 정도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한번 드려봤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급락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거 상승한 거를 보고 야 이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좀 그것도 좀 무리한 이야기고요. 오늘 뭐 저점을 낮췄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대폭락한다. 그것도 무리한 이야기고요.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6만 원 자리를 일단 확실히 붕괴시켰으니까, 위에 6만 원짜리 저항 확인했으니까 삼성전자는 하나, 둘, 셋 다중고점형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겠군. 일단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점들도 조금씩 낮추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힘은 확실히 강하네.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근데 오늘 단기낙 폭과대 이런 걸로 해서 일단 회복은 하긴 했으니까 이 아랫부분에 지지력 이런 건 있으니까 다음번에 저항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저항 확인하러 올라오면 일단은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강하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해서 아래쪽으로 올라오면 한번 후려해보자. 이 정도 생각하면은 딱 그냥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너무 김치국 먼저 드시면 안 될 거고요. 이 정도 보는 게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하이닉스 이런 것도요. 일단 전저점 확실히 이번에 다시 한번 붕괴시켰으니까 전저점 자리 이제 그 8600원, 700원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라인이 돼버린 거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낙폭은 좀 강한 편이니까 뭐 튀어 오르긴 하겠지. 튀어 오르면 그때 후려 패자 이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낙폭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한 번쯤 올라오면 좋겠는데 올라오진 않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쪽으로 계속 후려 패야 돼요.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죠? 그렇다고 위쪽으로 베팅하기는 매수세 그 시장 매도세가 강하니까 위쪽으로 베팅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죠? 가만히 있다가 일단 강하네, 위쪽으로 올라오면 다음번에 어쨌든 이평선들이나 이런 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 그러면 때를 좀 기다려 보자. 요 정도 생각하면 딱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뭐 그렇죠. 조금 전에 삼성전자, 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본 것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00 부근이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그죠? 300 부분이 지지선인데 오늘 이제 단기낙폭이 좀 과했던 관계로 300까지 가진 못했고 301.6 터치하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오늘 이거 양봉 나왔다고 야 이제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된다, 여기서 주식을 산다, 아닙니다. 아직은. 그죠? 이건 어쨌든 하락 마감이란 거예요. 이건 하락 마감이고, 양봉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양봉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약한 지지력이 있긴 한데 그걸 보고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아래로 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아침에 너무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반등이 조금 올라온 게 이제 304까지 올라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아직까지 곤란하겠죠. 그죠? 단기 낙폭과대로 좀 조금 올라온 거니까 이게 이제 계속 빠질 가능성, 이제 뭐 반등 올라오더라도 더 빠질 가능성,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지금 310에서 이제 또 붕괴된 거잖아요. 이번에 보시면 312가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이번에 꿈틀하면서 312 터치도 못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312 터치도 못했으니까 약하구나, 약한 건 약하다고 봐주고 아래쪽으로 가긴 가는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하니까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단 뭐 기다렸다가 위쪽으로 좀 올라올라 그러면 후려 패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주식 살려고 하면 안 되겠고요. 그죠?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나 누적시키면서 가만히 시간 보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대폭락 준비 이런 건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당장 이게 튀어오르고 추세 전환 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 보자.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드리면 딱 되고요. 이 풋옵션 오늘 딱 그런 모습들 잘 보여줬죠. 그죠?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상단 자리 저항을 오늘 하루 만에 돌파한 착에서 날아갈 거냐? 그거 말도 안 되죠, 솔직히. 물론 뭐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닌데 그런 일 일어나기 희박하죠. 일단 박스권 상단 저항 확인했고,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풋옵션이 랠리를 할 것이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이 박스권 상단 저항을 잘 소화하면은 그렇게 되면 풋 대박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소화 잘 못하면 또 박스권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지냐에 따라서 이제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냐, 아니면 또 다시 지루하게 또 짜불짜불 빠질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할 거냐, 이런 점들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떤 방향성은 보여줬는데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죠? 그런 점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방향성은 한국 증시는, 일단 코스피는 잘 보여주고 있어서 뭐 헷갈리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지선 붕괴돼서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아침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더라고요. 그죠? 1015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개파락으로 왕창 붕괴시켰죠. 일단 레벨 다운 됐다라고 보긴 보시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이쪽 아래에 있는 이 구간이, 여기가 너무 지지선, 너무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이 붕괴가 돼도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좀 시원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드려봤습니다. 코스피처럼 이게 지난번처럼 시원하게 올랐었어야, 코스피처럼 시원하게 올랐었어야 이게 이제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질 수 있는데, 시원하게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빠질 때도 좀 비리비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레벨 다운 됐다,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 여기까지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죠? 지금 이제 다중바닥형 테스트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세 전환 시도 중인 거예요. 아직 추세 전환 된 게 아닙니다. 아직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거 아니죠. 아직까지 원화 강세예요. 원화 강세에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김치국 드시면 안 되죠. 그죠?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야기만 이제 하고 마치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나스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가 대장인데요. 대장이 지금 굉장히 약하단 말입니다. 그죠? 대장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하락하고 이렇게 반등하고 처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하락하고 나서 요까지 반등하고 괜찮았어요. 이번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지고 나서 반등이 영 약하네요. 그죠? 반등이 영 약해요. 지금 여기서 꺾이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꺾이면 우르르 쾅쾅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것 같고요. 이 나스닥이 우르르 쾅쾅 반등이 이렇게 약했는데 아직 붕괴된 건 아니지만 붕괴된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라면은 나스닥은 이렇게 약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코스피는 좀 큰형님이 저렇게 빌빌거리는데 이번에 코스피는 좀 반등이 좀 세긴 셌어요. 보시면은 지난번에 여기 쭉쭉쭉쭉쭉 빠지는 걸 봤을 때 이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지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 지난번 하락했던 거 되게 많이 되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나스닥이 여기서 삐끗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형님 따라 또 가야겠죠. 그죠? 그런 생각하면은 어쩌면 지금 코스피가 좀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뭐 특별히 아침에 다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주절주절 좀 주제 없이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을려나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